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연말 셀프 예산 편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제가 최근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냈지만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미달 사태가 빚어져 인천시의회가 체면을 구겼는데요.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벌어진 사태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재공모를 거쳐 오는 7월 중순에는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 미달 사태까지 간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제 짚어봅니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과 유재용 전 인천시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네, 먼저 이 정책보좌관제도 어제까지 인천시가 이 보좌관제도 재공모를 마감했습니다. 네. 오는 7월 중순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의회가 체면을 구겼어요. 원래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건가요?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그리고 정치를 하고 싶은 대학생, 졸업생이나 정치 지망생 같은 경우는 국회 보좌관이나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관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은 직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 국회에서는요, 인턴 모집 공고에도 치열한 경쟁이 붙을 정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제 제1차 공모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정책 초기다 보니까 홍보가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당초에는 시의원들이 이미 자신의 보좌관을 내정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지원해봤자 자기도 어차피 되지 않을 거 뭐 지원하겠느냐 이런 루머까지 돌았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 이후에 다시 미달 사태가 되고 나서 재공모를 했고요. 지난 6월 11일에 2차 공고 지원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네. 당초 계획 16명에서 38명이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예. 경쟁률을 따지면 2.4대 1가량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는데요. 네. 우편으로 들어오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30명가량으로 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당초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반증이 될 것 같고요. 비록 임기는 1년 그리고 8급 상당 처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했지만은 또 연장이 또 잘하면은 1년마다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게 되면은 1년에 받는 급여가 무려 3,900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번에 대폭 2차 공모에서는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부족을 이유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유재용 전 의원님께서는 의원들이 편법, 편성이다 이런 비난까지 들으면서 이번 보좌관 모집을 시행을 한 건데 미달 사태가 발생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그 인천시 의원 중 37명인데 그 중에서 3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시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쏠린 권력에서 오는 추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요. 또 시정부와 의회에서 독선에서 일어난 만큼 이번에 박남춘 시장과 이영문 부의장이 이 300만 인천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네. 정책보좌관을 도입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지금 행안부에서 국회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네. 지방의회에서 의무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추진될 예정인데 이게 통과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뽑고 보자는 식은 잘못됐고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지금 현재 뽑아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르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러면 뽑더라도 중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럼 나중에 다시 또 취소하실 건가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의회에서 이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뽑을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좀 추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천시에서 계약직을 시험 봐서 뽑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니 시에서 계약직을 시험 봐서 뽑는 건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혹시 그럼 시험 봐서 뽑는 게 그 안에 꼼수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직급을 보면 뭐 시간제 선택해서 8급 상당으로 이제 뽑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의회 사무처의 직원들만 가지고도 정책 보좌를 할 수 있는 툴은 넘치고도 남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인력들을 이제 뽑게 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유는 의회가 법을 위반하면서 이제 보좌관을 들여다 보니 언론의 문매를 맞았고 궁세권 변명을 하다가 배가 이제 산으로 간 거예요. 이제 시험을 봐서 뽑겠다 이렇게 됐고
실제로 개인 보좌관을 뽑아서 그 같이 일하고 싶었겠죠. 근데 여기저기 이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시험을 봐서 뽑는다고 이제 우겼고, 제가 봐서는 이런 그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들은 한 수억 원이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한 8억 이상 되는 돈들로 이제 뽑는데 집행부와 시의회가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이 정책 보좌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거 예상은 못했을 텐데 이 미달 사태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원래 지역구에서 자기 사람들을 이제 뽑으려고 애초에는 했다가 시험을 봐서 이제 뽑다 보니까요. 그 현직에 계시는 의원님도 별로 그렇게 큰 관심들이 없으세요. 또 민주당 의원님들 일부는 필요 없는 짓을 했다 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사태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박남춘 시장도 비난의 목소리를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시에서 셀프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통과를 시켜가지고 세웠는데 그럼 박남춘 시장님이 이거 채용 공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채용 공고를 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시민 단체에서는 민주당 시의회, 그다음에 민주당 시정부, 민주당 중앙정부가 결국은 예산 낭비를 한 공범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예. 네. 저는 좀 의견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한 셀프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과연 상위 법령 위반될 소지가 있으면 그때 시민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반론은 뒷부분에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시험을 통해 뽑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보좌관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뭐 인맥을 따져 뽑는 게 아니냐, 코드 인사가 아니냐, 이런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논란 배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두 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처럼 그 연봉이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을 필기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 봐가지고 뽑는다. 제가 봐서는 그 의회 사무처에 그 인형을 하나 좀 데려다 놓는 꼴이 될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7명 의원님들이 그냥 최저임금으로 해서 차라리 37명을 자기 사람들 뽑아 쓰는 게 낫다. 이럴 바에는.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이게 이 채용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책 보좌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지금 편하게 이 방송 용어로 쓰고 있지만은 공식적인 명칭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입니다. 네. 보좌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명칭이에요. 이게 또 각종 법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정책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채용 문제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원 외의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 채용 절차와 같이 엄격한 채용 심사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지금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즉 인천시의회에서 관여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에서 일반 공무원 채용하듯이 외부 기관을 통해서 외부 교수가 출제한 문제,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1차 필기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네. 사회하고 행정학 개론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면접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게 돼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가 그냥 문제를 시의회에서 네. 누가 출제하고 채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정 부분 공무원이 채용하는 과정을 준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일반 공무원 채용할 때 채용 비리와 같은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큰 문제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이런 엄격한 과정 때문에 과연 이제 1차 공무에서 미달 사태가 생긴 것처럼 많이 지원 안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었는데 다행스럽게 2차 공무에서 또 2.4대 1을 기록한 걸 보면은 공개 채용 과정을 요 과정대로 알려진 대로만 제대로 진행을 한다 하면은 아까 말한 코드 인사 그리고 측근들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집어넣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채용 과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공무원 채용 네. 절차를 주종하게 돼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근데 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말 그대로 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또 정책 보좌관 이런 네.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의회가 이 정책 보좌관을 총 16명을 모집해서 상임위별로 뭐 3, 네. 4명 배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이 정책 보좌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뭐 유재영 전 의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시연을 해봤기 때문에 시의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일하고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은 돼요. 네. 즉 상임위별로 배치된 소위 정책 보좌관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 공무원들과 함께 시의원들,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의원들의 주요 업무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입법 그리고 각종 시책에 대한 주요 현안 이런 거에 대해서 쟁점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한 업무를 하고 그걸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을 심의하거나 회의를 진행한 자료 수집, 분석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워낙 시의원의 활동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 본인의 역할이 좀 벗어날 수 있는 우려, 그런 소지는 다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기존에 그러면 공직에서 저희도 이제 의원 생활을 해봤지만 그 의회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정말 잘 옆에서 서버를 잘 해주시거든요. 근데 기존에 했던 분들의 일들을 이번에 이제 8급 상당에 오셔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업무 범위가 과연 어디냐. 여기에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잘못하면은 나중에 그 업무 범위에 대한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비난과 논란의 요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이 이제 받았는데, 민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받았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일을 시킬 거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천시의회 입법 정책 관련 전문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런데 뭐 보좌관을 두려는 이유가 또 어디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별로 사실 그 역량과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본적인 의정 활동과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보좌 인력이 필요한 것도 전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효과적인 집행부를 견지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 의원 혼자서 하기는 사실 벅찬 게 있거든요. 물론 일 안 하고 뭐 쉽게 하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일하려고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게 또 시의원의 또 광역의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소장님께서는 실제로 의원 활동하실 때 이 보좌관이 없어서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세요?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도 살펴보고 또 각종 뭐 질의도 하고 하는데 또 지역 행사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료를 볼 시간하고 요구하고 분석하는 게 사실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등등 어쨌거나 그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서 의원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점을 보좌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또한 그리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좌 인력들이 9명이거든요. 예. 광역의원 같은 경우 1명도 없다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있고요. 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집행부를 감시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라는 소속성의 한계도 이런 점 때문에 보좌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유재용 전 의원님께서도 뭐 의정 활동하실 때 보좌관이 뭐 필요했다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책 보좌관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 계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워낙 그 박학다식한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면 바로바로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실제 필요한 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보좌관이 있고 지역 보좌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보좌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를 따지면요 공용 부분하고 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공용 부분은 관리실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기존에 지금 시스템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 개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용 공간에서 일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실제 뽑는 거는 지금 어떻게 뽑고 있냐면요 공용 부분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행정적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공직에서 했던 부분들을 이분들이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 이분들이 공직 많고 경험과 유능함을 갖고 있냐 돈은 3천 몇백만 원씩 주면서 못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잡일이나 할 건데
그 잡일하자고 그 시위에다가 사람들 앉혀놓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시킵니까?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최저임금 주고 의원들 하나씩 붙여서 그러면 쓰란 얘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실제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일이 흘러간 거예요. 왜? 본인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불거졌기 때문에. 중복된 인력을 채용하는 꼴이 됐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공직에서 차고 넘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럼 이도영 소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타당한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 지금 일정 부분 다시 집행부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지역사회에서도 정책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처럼 개인 보좌관을 두고 싶은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뭐 유재용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보좌관이 필요하죠.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좌관 시의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개인 보좌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이뤄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들이 우리 지금 의회 행정이 다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들 수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정말 테이블에 놓고 한번 논의해보자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 정당하게 요구 조건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의원들이 일을 해야 돼요. 네. 일을 해서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아마 못 따라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도영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정책보좌관이 16명 뽑지 않습니까? 네. 시연 대비할 때 절반가량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어쨌거나 1의원당 한 명의 보좌관이 아닙니다. 결국 3, 4명의 전문 인력들을 공유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로 눈치를 봐가지고 잘 활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인력들이 그 일을 또 말을 잘 안 들 거예요. 네. 개인에 속한 게 아니라 뭐 공통된 업무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개개인의 보좌관으로 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의원 1인당 한 명의 보좌관을 만들까 하는 게 바로 시민사회와 그리고 지역사회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사실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의원 하나당 보좌관을 뒀던 게 대법원 판례와 그리고 행안부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요. 그만큼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발 그리고 실정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보좌관형으로 흐르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곤 있지만 이게 사실 국회로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지난 4월 말에 행안부에서 국회로 이제 넘어갔습니다만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올해 7월에 채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요? 2018년도 7월에 대법 판결을 보면요. 어떻게 나냐면 경기도의회가 그 조례 개정을 추진한 유급보좌관 인력 운영에 대해서 법령이 위반된다는 이제 판결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인천광역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좀 유의를 좀 해달라라고 내렸단 말이죠. 그렇게. 근데 행안부에서 이런 조치를 한 건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렸냐면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위법과 편법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 후에 세부 사항에 따라서 뽑아달라라고 권고를 했던 건데 이걸 다 어기고서는 본인들이 뽑았잖아요. 네. 결국에는 무리하게. 제가 봐서는 그 불법과 편법에서 본인들이 자유스러울 수 없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위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앞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문제가 됐던 거는 의원 하나당 보장을 한 명씩 두려고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원 외의 공무원입니다. 정원의 공무원으로 법적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란 말이에요. 이 관련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고 통과 안 됐다 하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서울시나 경기도가 의원 대비 한 절반가량으로 실제 이렇게 전문 인력을 운영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충남이나 전남 그리고 광주에서도 이거에 따라서 행안부의 지침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통과 여부와 그리고 실정법상 위반 문제는 전혀 발생할 소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